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그 다급함 때문인지 당권 주자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제 당대표를 넘어서요. 이제는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둘러싸고는요.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마저 빚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낸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용인의 이기인 후보입니다. 예,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들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먼저 당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뭐 일반 최고위원 선거랑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 최고위원이랑은 별 차이는 사실 없고요. 예. 별다른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탈금의 차이라든지 예. 똑같이 저희도 합동연설회를 하고 예. 일반 최고위원처럼 토론대회를 하고 예. 당대표만큼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은 일반 최고위원은 몇 명 뽑고 청년 최고위원은 몇 명 뽑아요 이번에? 4명, 1명 뭐 이렇게 뽑습니다. 아, 그렇게 또 차이는 있는 거군요. 예. 전화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전화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해서요. 지금 다시 한번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당권 주자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 뭐 당대표 넘어서 이제 최고위원 선거까지 하는데 어제 첫 방송 토론했었는데 그 방송 토론에서요. 뭐 여러 얘기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지금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연결됐습니까? 후보님 나오셨어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저희가 안 들렸군요. 아, 네. 예. 그런 차이는 말씀해 주셨고 참 청년위원이 되면은 청년위원 최고위원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똑같이 지도부에 입성해가지고 다른 지도부와 똑같이 일을 하는 건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그 상징성이 주는 것, 이 어떤 당원들이나 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공론화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입법화하게 도와주는 역할, 지도부로서 그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 일반 최고위원과 중요성은 뭐 같은 거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자리를 하나 내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공방이 많이 이어지나 봅니다. 어제 첫 방송 토론 잘 하셨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예. 또 다른 청년 후보입니다. 장해찬 후보의 그 판타지 소설 그 내용 많이 말씀하시던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뭐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처음 이게 밝혀지기도 했는데 우선 이 소설이 판타지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 예설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예. 과거 판타지 소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면 뭐 퇴마록이나 여느 소설들을 보면 이제 전혀 이런 전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의 판타지 소설은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인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이 장해찬 후보의 강남화타나 뭐 색공학자 이런 소설들을 보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연예인 아이유나 여배우 김혜수 씨를 끌어와가지고 그대로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심지어 여성가족부 여성공무원을 대상화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성적인 이런 판타지를 정말 성적인 판타지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라서 또 문제는 이게 또 12세 이상 관람가여가지고 이 초등학생 5학년이 볼 수 있는 이 소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걸 좀 강조하셨고요. 거기다 저는 또 관심 있는 게 아이유 가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뭐 여느 커뮤니티나 많은 팬분들께서도 좀 항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제 토론회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이거 가만히 둘 수 없겠다. 좀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변했다. 자, 장해찬 후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100% 허구의 창작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누가 소설 쓰고 누가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후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허구의 소설에서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직접 가져와서 신체를 묘사하고 예. 성행위들을 사실상 이렇게 글로써 푼 거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뭐 개인적인 형사 처벌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예. 무엇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알페스 범죄라고 있어요. 리얼 퍼슨 슬래시라고 해가지고 실제 인물들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신의 망상을 이용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 예. 이건 이미 범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100% 허구 판타지 소설이라는 그 장르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다. 예.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후보께서 사실상 뭐 이준석계,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장 후보가 그런 걸 했나 본데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에겐 한마디 못한 이 후보님이 지금 같은 도덕적 잣대 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어제도 토론회에서 밝혔다시피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의 어떤 변태적 습성이 담긴 소설에 대한 패망이 없이 만날 첫날 이준석 얘기하면서 남 탓하면서 희석하는 것은 적어도 청년재단 이사장 타이틀을 가진 분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이준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유튜버들이 제기한 의혹들 뭐 CCTV가 있다 장부가 있다는 건 이게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알선수재 같은 것들은 혐의 없음으로 깨끗하게 결론이 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고 이것 또한 이에 이어서 저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좀 무리수를 두고 있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당원들께서 아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다. 어제 보니까 뭐 두 분 뭐 설전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정치인 발언 두고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언뜻 본 것 같은데 뭐 나온 인물들 보면은 시간상 호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인물 이준석 나왔고 이정희, 심상정 그리고 심지어 김어준 씨의 이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인물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존경하는 인물이 뭐 이정희 씨라고 밝혔는데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건데요. 이제 그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사실 뭐 이념적으로 여기냐 저기냐 사실상 사전 검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했죠. 어저께 이정희 얘기를 꺼내니까 아니 본인이 이 SNS에서 밝혔던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이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냐, 여전히 지지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곧바로 말을 좀 피하더라고요. 좀 이게 좀 부끄러웠던 질문이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 정치인 뭐 그런 점은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자신이 뭐 좋아라 하는 평가이고 정치적인 이념이고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방송 나와서 토론 나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토론하시면서 장해찬 후보 준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연속이었고 기승전 이준석이었다. 계속해서 본인은 이준석을 때리는 걸로 자신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마 좀 딱하게 볼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 본인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게 뭐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보도 보니까 뭐 장해찬 후보가 한때는 뭐 이준석계라고 분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것도 좀 이렇게 반복인 것 같은데. 예. 정치적으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예. 이 상대보다는 체급이 높은 사람을 깎아내려서. 예. 본인을 부각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부양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좀 해석이 안 되고. 예. 뭐 저는 그렇게밖에 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시다가 뭐 싸움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신 거고? 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네. 시작 들어오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천하 용인 가운데 한 분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셨는데 네. 천하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천하 용인 이번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넘어서 이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이변은 시작됐고요. 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4명 천하용인 팀 천하람 후보 허은하 김용태와 제가 출마하지 않은 전당대회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과거 이제 우리 보수 정당에서 보여줬던 인원 동원 뭐 친분과시 정도로만 그치는 전당대회로 유지됐을 텐데 사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심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이 이제 저희 4명이 천하용인이 일으키고 있는 이변의 증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수의 국민들에게 선택받았던 이 선거를 통해서 당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함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결국 이제 권력자의 이름을 파는 선거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저희 천하용인이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변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질문 또 드려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청년 최고위원만큼은 장해찬 후보가 앞설 거라는 의견이 당 안팎에 많다. 이게 바로 뭐 저희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 얘기였어요. 그런 말들 하는 분들께는 어떤 말 해주시고 싶습니까? 지금 아직 공표되지 않은 조사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과거의 조사보다 제가 2등으로서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방금도 말씀드린 천하람 후보도 여러 지표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지난번 기록됐던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 장해찬 후보의 이 변태적 습성이 담긴 야설 논란이 지금 뭐 부각되지 않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아마 반영되고 이런 장해찬 후보의 좀 면면을 파악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장해찬 후보를 찍지 않고 보다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 좀 이렇게 상품성도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저는 그 후보가 결국 그 표가 저에게 올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또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김기현 후보 지금 울산 땅 투기 의혹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천하람 후보 저희 방송에 나와서요. 이 전 대표가 직접 가서 울산 내려가서 현장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뭐 증거 같은 거 나오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매입 경위라든지 그 땅의 어떤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들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초 이것이 투기나 투자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활동했었던 변호사들이 이 대물의 개념으로 땅을 많이 받았다는 정보를 좀 들었거든요. 이게 투기나 투자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물의 개념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접근으로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구체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아마 천하용인 팀에서 함께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를 해보면 다를 거다 이 말씀하시니까 또 이분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분 아니라 우리 이 후보님께는 이재명 저격수라는 그런 이름도 불리는데요. 붙어 있는데 그래서 투표를 해보면 다를 거라고 해서 또 질문 드려봅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보시면서 여러 생각 드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부결이 됐지만 사실 38표의 그 민주당 내 반란표가 생기면서 사실상 과반을 넘기지 못한 간발의 부결인데요. 저는 이 현상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사망 선고가 아닌가 싶고요. 왜 이런 결과를 나왔는지 돌이켜보지 않으면 복귀해보지 않으면 아마 이재명 정치인이라는 인생은 아마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짐작을 하고 싶고 이
이 대선 후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을 한 사례가 사실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후보, 그 정치인이 곧바로 이제 어떤 자신의 범죄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를 한 적도 없었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 위기가 올 때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예. 이런 모습들에 상반되는 모습들을 지금 이재명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당을 사실상 이용하는 행태들이 어떤 어제의 투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현직 뭐 경기도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경기도 의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78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반 넘는 분들이 뭐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 했다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기도당이 전체적으로 뭐 김기현 후보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리 도의원 개개인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현재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동원된 지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예.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조직적인 덩어리 표가 많아 보였긴 한데 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입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더 큰 덩어리 표가 전 있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를 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이 대표, 이 얘기를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네요. 이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이라 또 이 말씀 좀 묻고 싶어요. 네네. 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체포동의안 뭐 그 내용까지 보면서 혐의 입증은 없고 정황으로만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실수사다 뭐 이런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후보님은 검찰의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잘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우리 검찰이 제대로 된 지금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계속해서 이 증거와 아주 이 관련자들의 자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성남과 두산 간의 이 용도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후원금을 주겠다라는 공문을 결정적으로 확보를 하기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었던 이 두산의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예. 진술 증언자도 증거도 명확한데 예. 그것들을 부정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 어떤 사법의 어떤 원칙들을 부정할 것인가. 예.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배임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 이 건축물 분양은 상관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본인이 결재한 이 공모지침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범위에 택지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까지 뻔히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와 진술들은 차고 넘치는데 예. 본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바라보는 검찰이나 법원도 분명히 예. 합당한 처벌이나 이런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신 분이니까 한번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당원들 그리고 걱정스럽게 여러 얘기 나오면서 걱정스럽게 혹은 기대 속에 지켜보는 국민들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전수 오늘 대구에 왔는데요. 대구시군요. 네, 오늘 대구 합동연설회가 있어가지고 예. 네, 2시부터 합동연설회로 지금 대구에 왔습니다. 예. 사실 우리 당의 역사라는 것이 늘 이렇게 대통령과 가까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였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쏜살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을 내팽개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반복됐던 악순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우리 당의 반복되는 역사를 좀 끝내고 미래로 향하는 보수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수십 년과 같은 이런 악순환을 답습하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그 보수로 만드는 그 길에 우리 당원들께서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는 고민 중이시라면 저 이기인에게 소중한 한 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시에 행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